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또 이 갑질, 국회의원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어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 김포공항에서 공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탑승할 때 탑승권과 신분증 검사를 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 근데 이제 신분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 투명한 곳에. 근데 그렇게 보여주면 보통 통과가 됐는데, 김정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보안요원이 꺼내서 달라고 했대요. 거기에서 왜 이런 갑질을 하냐.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통과가 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라. 뭐 했는데 실제로 사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뭐 사장 불러와라. 너네 사장도 뭐 내 아랫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속이 국토교통위원회니까 여기가 이제 내 나와바리다. 약간 이런 건데 거기서 감히 나를 못 알아보고 니들이 나한테 신분증을 달라 그래? 막 이런 마인드였을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 근무를 똑바로 안 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갑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잖아요.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인드 자체가 기본이 세트.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꺼내서 보여준 다음에 규정을 확인하고 항의를 해도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왜 굳이 이렇게 그게 더 귀찮지 않은지 뽑아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싸우는 게 더 귀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책임자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 미르미디어 들어오는데 이동영한테 신분증 달라고 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야? 그 양반이 뭐시기야? 임이요? 이면신 씨가. 이면신 씨가 이동영 씨에게 누구시냐고 신분증 달라고. 그럼 바로 쌍욕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인 거야 지금. 일 제대로 안 하냐고 잘리고 싶냐고 막. 책임자 데려와 이러고 자기가 와. 이동영 책임자 어디 갔어? 내가 책임자네? 이거는 다른 해명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리시긴 했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신분증 그냥 꺼내서 보여주는 게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이 뭐였죠? 신분증 안 내고 들어간 적 있었죠? 네. 난 얼굴이 신분증이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가방에다가 지갑을 넣어놨나? 그래서 자기 그런 이유로 해서 공항 의전팀 통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권 의식. 하여튼 이게 자체는 아주 그림이 안 좋아요. 그래도 조선일보는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제 김정호 의원이 반박을 하니까 이 상대방이었던 24살 직원이 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접 제보를 한 모양이네. 직원이 조선일보로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명 반박을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23일에 또 했네요. 이거 참 그림이 대단히 아주 고약한 그림이에요. 이게 빠져나가려면 김정호 의원이 하다가 좀 자기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나 순간적으로 흥분한 게 있어서 꼬였다 일이.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아쉽다 이런 정도지만은 이게 여론 지형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딱 맞춰가지고 온갖 언론들이 노무현의 호위무사 라는 표현을 전면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전 양력, 주식회사 봉화마을 대표 맡았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등실을 시켜가지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김경수 지사 자리에 보궐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분이죠. 사실 김정호 의원이 지난 보궐 때 당선된 직후에 칭찬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김정호가 김경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오히려 운이 잘 안 돼가지고 경남지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김경수의 어떤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 정도로 되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고약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나는 뭐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고 이걸 떠나서 이 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 왜냐면은 이게 실상이 무엇이건 간에 이 어떻게 여론에 비춰지느냐가 네. 매우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하여간 진실과 무관하게 가짜 뉴스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거든. 이 이미지를 아주 맞아요. 나쁘게 만드는 이런 기재로서 활용되기 딱 좋은 그런 그림인데 이 제일 나쁜 구도는 뭐냐면 약자를 상대로 강자가 네. 갑질을 했다 이 구도거든요. 네. 요즘에 또 그게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슨 욕을 했다, 너 사장 불러와라고 말했다. 이 사실 여부가 중요하잖아. 이미 증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증을 안 내놨단 말이지. 가배뱅토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진짜 그걸 이게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했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다면 국회에 서 따져야지. 그렇죠. 왜 그 현장에서, 목소리에 힘을 줘가면서. 나 도지사인데 그거랑 그렇죠.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 갑질이 행사됐을 경우에 이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하고 김수민의 관계는 네. 좀 다릅니다. 평등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김수민은 제가 네. 도제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보통 들으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레퍼토리에 이런 거예요. 자기 갑질이 아니라고. 해요. 널 위해서. 네, 그렇죠. 널 널 위한 심지어는 피해의식까지 갖고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점원한테 던진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할아버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내가 시켰는데 제대로. 시켰는데 제때 안 왔고 뭐 소비자를 물로 본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갑질을 당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갑질들이 사실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해요. 네. 그러네. 그 갑질한 사람들이 자기가 갑질이다라고 지적받았을 때 선뜻 그렇다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갑질 당한 거지. 그게 내가 갑질이야. 네, 그게 김용민 씨가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증상을 보여주고 계신 피해 거죠. 의식으로 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도 지역 주민하고 대화 중에 길에 침을 뱉었대. 일단 이거 자체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이제 뭐 상황을 보면은 지난 비요. 12월 20일에 이제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에게 봉변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19일 밤에 민경욱 의원이랑 우연히 마주쳤는데 잘 지내시죠?라고 민경욱 의원이 질문했고 답하지 않다가 계속 물어보길래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매기는 멘트를 알리셨구나. 네. 뒤로 돌아서 침을 뱉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명은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서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건 맞지만 주변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요거 침 성분을 분석해봐야 되겠네요. 콧물이 이게 콧물인지 들어있는지. 아닌지. 네. 보통 코가 나오면 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가 나오면 침을 뱉으면 코를 콧물이 먹은 없어져요? 거죠. 코를 먹은 거지. 먹으면서 가래 뱉듯이 그게, 뱉은 거죠. 목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김정우 의원 사례랑 조금 대조적인 게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초선 의원이고 맞아요.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로 그래서, 들어오셨죠. 네,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저래 이런 반응이었다면 민경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굴도 많이 알잖아요. KBS 그림이 메인 그려지는 뉴스 거야. 앵커이기 때문에. 민경욱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침 뱉고 평생 침 뱉은 의원으로. 그리고 예전에도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어. 네. 세월호 때도 무슨 장관 와서 라면 먹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냐? 그랬을 거야 아마. 청와대 대변인.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냐 이렇게 해서 욕 더럽게 먹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냥 쉴드를 라면 잠깐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 계란 또 안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이 개그 욕심을 낸 게 아닐까. 그리고 세월호 때 나중에 공개된 동영상인데 브리핑 하려고 하는데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지. 아, 맞아요. 네. 뭐 이런 거 보면 공중파 앵커들도 정신 상태가 다 똑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디스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 아니, 이 청와대 인간- 대변인 갈 때도 문제가 많았던 게 KBS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바로 그때 맞아. 아침에 편집회의하고 갔잖아요. 점심에 가가지고 아침엔 편집회의, 점심엔 청와대 인용. This is the city life. 네, 간만에 웃겼어요. 아, 이거 좀 인정한 네. 겁니까? 네네. 민경욱이 이제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재정 의원. 아, 네. 같이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재정 의원 참 실력 있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지보고 변호사 시험 보라고 그래. 그거 되나? 사법고시 보라고 그래. 되는지. 근데 경북대 나왔다고 존나 우습게 보더라는 거야. 민정욱이가. 그때 네. KBS 열린 토론이라는 라디오 네. 프로그램 네. 진행하는데, 네. 그 얘기를 이제 이재정 의원이 전에 한번 변호사 때 얘기해 줬어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은 참. 야, 그러다가 대구 경북에서 표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응? 경북대 무시 발언 이런 거면 맞아. 아니 뭐 대놓고 무시 발언한 건 아니고 경북대 뭐 출신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꽤 있을 텐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야. 이재정 의원 얘기는. 네. 어휴 씨발 그거 큰일 날 뻔했네. 예, 예. 네, 그래서 민경욱 씨도 지금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뭐, 해명글을 가지고도 또, 아까 얘기했듯이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모욕을 할 거면 침을 뱉어도 앞에서 뱉었을 것이다. 이런 해명을 하는 정신 상태는. 아니, 근데 이 여성분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밤에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대답했는데 갑자기 침을 탁 뱉으면서 좀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지 근데 않았을까. 침을 함부로 뱉어도 됩니까? 거리에서? 그러니까요. 길에 안 되죠. 침을 왜 뱉는 거지? 이거 그거 경범죄 자체도. 스티커 끊어야 되는 거죠. 5만 원. 민경욱 의원, 네. 만약에 콧물을 삼키다가 침을 뱉은 거면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요. 민망하니까.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요. 근데 그런 말 안 나왔겠죠 여기서. 말을 걸었을 때 혹시 그런 심리 아니었을까? 내가 그래도 앵커고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내가 앵커였고 국회의원인데 사람들이 반가워할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인천 연수구 을이네요. 다음번에 꼭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낙곱수 할 때, 네.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다들 그냥 너무 좋아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나 봐요.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잡히지 말라고. 교인들이 교회 가면 다 알아보고.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속눈썹 연장과 펌을 전문으로 하는 바램 그리다입니다. 화장할 때 매번 그리기 힘들었던 눈썹, 뚜렷한 눈매의 아이라인, 인형 눈매의 속눈썹 연장, 기존 반영구 얼룩 보정까지 다양하고 오랜 경험의 진짜 전문가가 통증 없는 아름다운 민낯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비대칭 눈썹이신 분들, 부드러운 미모로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케이. 짱구 눈썹이 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눈썹 하나만 바뀌어도 인상이 확 달라지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깔끔한 이미지의 훈남으로 변신해보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램 그리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바램 그리다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하실 때 팟캐스트 청취자라고 말씀해주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피부가 요새 몰라보게 좋아졌다? 유황온천에 다녀왔거든. 뭐? 너 어제 나랑 놀았잖아. 유황온천에 다녀온 듯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비누를 썼다는 거지. 아, 유황온천한 느낌이 든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지? 아니, 진짜 유황을 원료로 쓴 비누야. 어? 진짜 유황이 들어간 비누라고? 그래, 정제된 유황에 피부에 좋다는 어성초로 정성스럽게 빚고 거기에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도 더해 6주간 숙성해서 피부 자극까지 줄인 바로 디아페 비누. 피부 각질, 모낭충, 여드름에 효과적이지. 그럼 온몸에 다 좋겠네? 샤워할 때도 난 디아페 비누만 써.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 검색만 해도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는 느낌? 야, 그건 심하다.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 통신업계는 영업기밀이라며 줄곧 반대해왔죠. 원가 공개하면 요금이 엄청 싸질 텐데? 우리 힘으로 해봐요. 소비자들이 모여 착한 통신사를 직접 만들자고요. 에이, 그게 말처럼 쉽나요? 소비자 주주협동조합이 해내겠대요. 소주협은 착한 기업을 만들어 독과점 불공정을 깨뜨리자는 모임이거든요. 소비자 주주 협동조합 또는 소주협 앱을 다운받으세요.
네, 첫 번째 광고는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속눈썹 연장과 속눈썹 펌을 전문으로 하는 바램 그리다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바램 그리다는 저자극 시술 1:1 맞춤 디자인으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예쁘고 또렷한 눈매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남자분들은 눈썹 하나만 달라져도 인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창석 작가도 눈썹 문신하고 사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눈썹 눈썹 지금은 문신은 좀 지워졌는데 다 지워졌습니다. 딱 했을 때 진짜 사람이 네. 달라 보이죠. 어. 김수일 평론가님도 하시면은 되게 네. 네, 괜찮아요. 눈썹으로 가능할까요? 눈썹이라도. 네. 네, 그래서 친구들과 뭐 술 한잔하는 비용이나 여자친구와 밥 한 끼 먹는 비용으로 깔끔한 이미지의 훈남, 선한 인상으로 변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 모임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자신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될 때는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린다고 하고요. 예약하실 때 청정구역 청취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특별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바램 그리다.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디아페 비누입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기본으로 보습에 좋은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더한 디아페 비누.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요즘 사용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 여드름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을 하셔도 좋습니다. 품질 좋은 천연 재료를 사용한 디아페 비누로 피부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유황온천에 다녀온 듯 차츰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와 함께 쓰시면 피부가 더욱더 촉촉해지는 천연 스킨을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에게만 드린다고 하네요. 품질 좋은 연꽃 오일과 알로에 베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청정구역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디아페 비누 이 효과는 저희 청정구역 가족들도 다 경험하고 저희가 간증을 또 해드렸죠. 네이버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라고 검색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는 신규 광고입니다. 소비자 주주 협동조합. 줄여서 소주협입니다. 소주. 네. 소비자가 주인이 돼서 착한 기업을 키우자는 소주협은 착한 공유 기업을 기다립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 꿈을 더 빨리 이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힘으로 상생 공정 경제를 만들어가는 소비자 주주 협동조합, 소비자 주주 협동조합 또는 소주협이라고 검색해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소주협의 취지에 공감해서 회원이 되시면요, 노마진 공구로 착한 보답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쌀 수가 없는 이 소주협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소주협 노마진 공구.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요.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의 모두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영리사업이 아니라 조합원 복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니까 가능한 구조라고 하는데요. 적립금은 조합 출자 또는 본인이 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후원 또는 조합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12월 19일 소주협 주관에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 국회 토론회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있었군요. 12월 19일 소주협 주관의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주협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토론회 중계 영상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택시업계가 총 파업을 하면서 카카오 카풀 시행을 두고 갈등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당시 택시업계 파업 집회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했는데요. 민주당 카풀 TF를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물세례하고 야유를 받았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호를 받았습니다. 노동자에게 환호를 받는 보수정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현희 의원이 야유를 받는 부분은 나경원한테 발음이 전현이라고. 굉장히 나도 발음이 조금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게 야유를 받은 거는 전현희 의원은 훌륭하지만은 그건 감수를 해야 돼요. 여당 의원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은 뭐 저는 뭐 논외로 하고 네. 나경원이 환호를 받았다? 이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 택시업계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자한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또 냈습니다. 이게 뭐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좀 소개를 이게 해주시죠.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마치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의 행정부가 주도해서 뭔가 이걸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유상 카풀 허용법은 94년에 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15년에 개정된 카풀법은 유상 카풀 규제를 또 강화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막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권 94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때 다 했던 건데 마치 지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막아서더라고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대해서 또 이제 강병원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요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5년에 개정된 카풀법은 유사 운송을 위한 자가용 제공 임대 알선까지 더해서 유상 카풀 규제를 강화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병원 대변인의 재반박 보면은 한국당은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 알선 정책을 만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을 하고 택시업계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이 카카오 같은 업체와 공유 경제를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한당은 또 강 대변인 논평이 허위 사실이다. 계속 싸움이 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박수를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청년 벤처 사업이나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여기에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네. 근데 지금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기존의 업계가 퇴출되는 상황 또는 기존의 업계가 쇄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도태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업계를 옹호한다는 것이 과연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맞느냐, 자유라는 단어에 맞느냐,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빼라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유한국당 지금 당장 박수 받는다고 해서 좋을 것인가. 전현희 의원은 지금은 물을 맞았지만 나중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를 빼라 이랬는데 대한민국을 위하는 당이 아니에요. 한국도 빼야 합니다. 그냥 당인가요? 당뇨도 아니고 그냥 제1야당. 당 이름을 제1야당으로 짓는 거예요. 제1야당 괜찮네요. 약간 그 반사이득만. 프랑스의 무슨 대학교처럼. 여당 빼고 다 모여. 이런 이제 반문연대의 정신을 굉장히. 자한당에서 이제 강병원 대변인을 고발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고발한다는 새끼 치고 고발한 새끼를 본 적이 없어요. 고발하더라도 되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요? 툭 던져놓고 시간 끌고. 그리고 지금 이 택시업계가 파업했을 때 국민들의 반응도 도로가 깨끗하고 좋다라든지 좀 싸늘하죠. 네,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 쓸데없이 맑은 거라든지 택시 탔을 때 담배 찐내 안 나서 좋다, 택시업계가 더 쪼그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평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진짜 안타까운 얘기고 저는 요즘에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고 타다라는 걸 쓰는데 뭐 와이파이 혼자 타도 돼요? 혼자 타도 돼요. 혼자 타도 되고 그게 카니발이라서 한 6인승까지 돼요. 그래요? 또 많이 인원이 탈 수 있고 뭐 작으면서 뭘 그렇게 큰 차를 탄대. 박지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거기에 안전벨트를 매진 않아요. 내가 한 명 타는데 옆에도 안전벨트를 맵니다. 이렇게 쑥 이렇게 올려서. 이게 이제 팟캐스트라 보일 수 없어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근데 타다에 타면서 차 안에서 애정행위를 해도 됩니까? 그거는 안 해,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타다 할 수 출시 있는 이후에. 분위기예요? 타다 출시 이후에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그 은혜 인형을 들고 한번 타보죠. 원래 인형이랑 잘 그러잖아요. 아니, 인형이 비싸기 때문에. 비싸요. 네, 어쨌든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쇄신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타다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타다 이용하신 분들이, 택시하고 너무 대조된다. 타다 정말 편리하다. 기사들도 젠틀하다라고 그런 후기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문제는 기사들이, 손님 갑질에 역정을 하고 있어요. 타다 기사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택시 기사들 불친절한 것도 그들이 손님들한테 갑질을 겪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쌍방이죠. 그러니까. 절충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과잉 서비스 아니면 과잉 갑질.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타신 분들 중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타다가 이런 게 있대요. 어디 한번 경유하고 다음 목적지. 그러니까 3번, 4번 경유하지 않고 한 번 경유하고 목적지로 가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번, 3번 경유해도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야. 뭐 예컨대 뭐 말하자면 이런 건데 강북구 갔다가 인천 갔다가
송파 갔다가 다시 은평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지. 얼마나 그 화가 날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떡볶이집 가가지고 떡볶이하고 오뎅 먹고 탄단 말이지. 그러다 찍혔어요. 그걸 그 타다 기사가 다 물어내도록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타다 기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그쵸. 택시 기사님들처럼 되는 겁니다. 예, 일부 택시 기사님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다가 지금이야 서비스 초기니까 친절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타다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그 시스템이 설계된 거예요? 일종의 우버 같은 거예요. 지금 타다 홍보하는 시간 아닌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차는 누구 거예요? 타다 회사 거죠. 이게 타다가 소카 소유입니다. 소카, 이재용.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면은 그 기사는 이 차를 만약에 운전한단 말이죠. 네네. 사고가 나면 누가 담당해요? 타다 기사가. 타다 기사가. 회사와 함께 이렇게 그 규정이 또 따로 2%까지 변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금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니한 방송을 하니까. 아니한 방송을 하니까. 저한테 지금 추궁 질문을 왜냐면 알고 우리 계시고 중에 확인하는 타다를 줄 타본 알았어요.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 타다를 이용하면서 아니, 이러면서 기사의 우리가 수익과 같이 제가 택시를 논할 수 있냐 이거야. 비행기 탔을 때 대한항공 기장이라는 수익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타보고 네.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질문에 그런 질문에 응대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저기 어떤 여성 그 승객은 그냥 주무시는 거야. 술 많이 드시고 주무셔. 도착했어. 기사가 내리시죠. 하는데 얼굴 뚝뚝 두드릴 수도 없고. 몸을 만질 수도 없고. 몸 요즘 전체를 끝이에요.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을 불렀단 말이지. 네. 그랬더니 막 이 기사한테 화를 내면서 개망신을 줬다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대리기사들도 그런 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몸 접촉을 안 하면은 바게스로 물을 뿌려버리는. 사랑의 작대기 같은 걸 타다 안에 넣어놔야 되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사랑의 작대기 블랙박스 모이게 효자손 이렇게. 같은 효자손 도착했습니다 손님 이렇게. 아니면 꽃갈 같은 걸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손님 일어나시죠. 그러면 좀 커지잖아요. 목소리가 좀 손님이 크게 고객을 우롱했다고 신고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가짜 뉴스인지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논평한 부분이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말이 맞는지는 뭐 자기들끼리 이제 계속 싸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카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택시 업계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을 통해서 쇄신할 부분은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카풀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 한유총 같은 협의를 곳이에요. 좀. 택시기사협회들이 워낙 힘이 세서 지역마다 다 있고 그 특히나 보수 의원들한테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노동자 투쟁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업계 투쟁이죠. 업계 투쟁. 그리고 여기 저 사업자 연합회도 여기 저 참여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들 그리고 노동자들도 다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업계. 택시 업계가 이제 굉장히 올드 서비스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팟캐스트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으니까 맞아요. 지상파 방송 중단하자. 이러부터 방송국 그 임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전현희 의원 욕먹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상파 방송 치겠습니다. 박수 받고 그럴 구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자유한국당 쪽이 환호를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택시업계 사람들도 분명히 자유한국당도 예전에 법을 만드는데 같이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네. 건데 당장의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여당을 압박하면서 제1야당을 그 자리에서 띄워주면 그러면 이렇게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또 여당이 당황할 것이고 압박을 느낄 것이니까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저 택시업계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일이 벌어졌다면 그 여당에서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예,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여당에서 안 나왔어요. 아마 그 집회
나온 사람들 그 네. 주변에 차벽을 둘렀을 겁니다. 네. 차벽을 둘러서 그런 지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택시 단성 같이. 그렇지. 그 안에서. 그럴 거예요. 네. 틀림없이. 좋은 시절 만나서 투쟁하는 건데. 근데 안타깝습니다. 택시업계의 그 현실도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근데 뭐 경쟁업계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뭐 파업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경쟁자가 아니, 생기면 그만큼 또 택시기사님들이 그게 타다처럼 하시면 안 되나? 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택시도 뭐 그만큼 카풀에 친절하고. 뛰어들거나 합승을 허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또 논의되고 있죠. 뭐 또 쉬는 날에는 카풀을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그 타다는 뭔가 좀 현재적인 느낌이 들고 택시는 이제 과거로부터 온 서비스 아닙니까? 네. 탔다. 아, 오창석 웃는 거 봐봐. 아니, 뭔가 통해, 우리는. 어디가. 굳이 그거를 과거형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올드한데? 아, 좋네요. 탔다. 제 개그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 오창석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 네. 택시에 불 질러서 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새끼가. 걔가 뭐 이래. 아니요, 창석이 오빠 스타일은 올라탔다. 그렇죠. 그게 진정한 제 스타일이죠. 아,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예. 침구류 설치되어 있다. 많이, 그런 거 많이 설치되어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 해군 함정이 자신들을 향해서 레이더를 가동을 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내가 본 게 맞나 싶은데 그 보면은 꼭 옆에 예쁜 애 쳐다봤는데 그 못생긴 애가 와가지고 왜 나 쳐다보냐고 짜증난다고 약간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 지금? 멘트를 제가 많이 날렸죠. 아, 지금 해군 출신이잖아요. 네, 이거 일단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자위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특등 사수였죠. 네. 마스터베이션 아미.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독도 북동쪽 100km 지점에서 네. 북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해경과 해군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해요. 그리고 광개토 대항함이 이제 구조 작업에 들어갔고 이때 구조 작업에 들어갈 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레이더를 켜야 되는데 대함 대공 탐지 레이더 그리고 사격 통제 레이더도 송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함 대공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저는 해군에서 대함 레이더를 봤습니다. 그 해군은 기본적으로 모든 섬에 레이더 기지를 두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휴전 상황이고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침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끝자락의 외해 또는 섬에는 레이더 기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사격 통제 레이더는 보통 우리가 해군에서는 사통 레이더라고 하는데 요 사통 레이더가 발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총구를 겨눠서 조준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위협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게 일본이 조금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 선박이 표류하고 있을 때는 북한 선박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첩보를 입수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북한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목선에 타고 있었다는 거는 제대로 된 교신을 했을 수 있다는 가정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해군 남해에 있었는데 그때 중국어선이 남해를 통해서 동해로 오징어 잡이를 갈 때 야, 해군이 그렇게 돼요? 네, 해군이 굉장히 총경계령을 내립니다. 왜냐? 중국 어선 안에 북한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북한 간첩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남해 같은 경우는 인접해 안에서 헤엄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문도 제가 근무했던 검문도에는 네. 북한의 간첩이 침투한 적이 있어요. 검문도가 제주도 바로 위에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광개토 대항함 같은 경우는 구축함이고 그리고 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함이기 때문에 모든 비상 경계를 돌리는 건 당연한 태세입니다. 물론 이게 뭐 오바다 과잉 해석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휴전 국가고 전쟁을 치렀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 밴드 요청을 해달라 했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북한 목선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열어두고 했어야 되는 것이 전 당연한 업무였고 저는 뭐 여기서 과잉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바가 아닌가. 그건 일본은 근데 우리 군의 해명을 듣고도 지금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기본적으로 아베가 2019년 9월이 되면 일본 전후라고 합니다. 전후 가토 에이사쿠를 뛰어넘어서 가장
오랫동안 연임한 총리가 돼요. 아베가. 그러네. 예. 그리고 전전에는 우리가 윌리엄 가스라 테프트 밀어갈 때 그 가스라가 최장 기간이거든요. 근데 2019년 11월을 넘으면 아베가 그 가스라까지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흔히 말하는 뭐 메이지 유신, 명치,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를 거친 180년인가?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베 총리의 수건 사업은 개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헌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게 아베 수건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군사적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거 봐라. 우리도 저쪽이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초계기를 띄웠을 뿐인데 사통 레이더를 돌린다.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우리도 정식으로 군대를 가져야 된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을 하는 거네 그러면. 철저히 자국 정치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잘한다. 예. 친일파다. 이렇게 잘 알아요. 어제 일본 정치 30년이라는 책을 바로 써먹네. 자위대 출신이시죠. 자위대 출신. 자국사예요, 자국사. 자위대의 연관 검색어가 자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 의미의 부분은- 자위대인가? 그래서 요 부분은 굉장히 능통해요. 예. 그래서 아마- 외장하드와 밀접한 유착이 있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 과잉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 일본 아베가 자민당이 한창 인기가 떨어지고 있을 때 총회 그 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했는데 다시 아베가 압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큰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오늘인가 뭐 일본 우리 외교부하고 그 일본 놈들이랑 만난다던데? 만나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유리한 것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근데 뭐 일본 그 전범 기업 관련된 그런 얘기도 좀 나눌 예정이라고 대법원 네. 판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일본에서 이러는 것이다. 별것도 아닌 걸로 계속 생트집을 잡는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표류하고 있었던 북어선은 구조가 됐고요. 당시에 선원 3명 그리고 시신 한 구가 함께 발견이 돼서 북한에 인계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하는 일이 굉장히 잦은 일이라고 해요. 굉장히 잦은 일이고 되게 특히나 작은 목선. 소형 선박. 목선. 옛날에 만든 배가 힘을 잃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동해 같은 경우는 떠내려오는데 구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곧바로 아사에서 죽어요. 빨리 구조를 하는 거지 인도적 차원인 거고 동해와 서해의 차이점은 서해는 섬이 많아서 떠내려오면 섬에 정착을 해버려요. 그렇지. 근데 동해는 망망대해라 떠내려가는 걸 잡아두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울릉도 독도밖에 없어요. 네. 섬이. 근데 울릉도 독도에 정착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울릉도 독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풍랑주의보라고 해서 네. 사시사철 기후가 좀 안 좋아요. 파도가 굉장히 높고. 뭔가 되게 위험하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 초계기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비행기인데 해상을 관리하는 그 감시 비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울릉도 독도.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다리를 놓으면 어떨까? 네. 왜요? 뭐든지 다 통관 사업. 뭔가 좀 지분 있으신 것 김용민 씨 같은데? 국회의원 되면 쪽지 막 들어갑니다. 네. 야,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선거물 포항에서 먹어봐라. 울릉도까지. 이렇게 안 되나? 네. 선거물 먹어보면. 아까 전에 뭐 지역구를 없애야 된다고 발언하시더니 온갖 지역의 토건을 다 벌릴 수 있어요. 저러면. 부산 신공항 부산 사흘로 와요. 아니, 저는, 부산 신공항을 노원구에 유치해야 돼. 그런 주의입니다. 네. 그래. 부산과 서울의 상생. 네, 그렇지. 네.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을 거예요. 부산도 대구도.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네. 일본의 오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개 것 같습니다. 오바. 네, 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장기 렌트 시대. 장기 렌트 오토리스 이용하시는 분들께 새 사람을 소개합니다. 경쟁력으로 가격을 낮춘 새 사람. 잔가 보장회사와 직접 계약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실력과 정성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새 사람. 자동차 전문가, 캐피탈 전문가, 세무 전문가까지 고객님들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합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새 사람. 팟캐스트의 단연간 광고에 믿을 수 있는 회사.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 기업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검색창에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을 검색하세요. 새끼가? 새끼가는 욕이 아닙니다. 누들누드 덴마의 천재작가 양영순의 초히트작 아새끼가가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다. 1분에 한 번씩 터지는 기발한 폭소, 일상과 성에 대한 기상천외한 상상력, 양영순의 아새끼가. 곧 IPTV 온라인 및 모바일 VOD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커밍 순.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이 아프셔서 집에만 계시다가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그래? 나도 하나 써봐야겠다.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무릎 할 때 무, 르네상스 할 때 르, 펜슬 할 때 펜. 무릎펜이야. 무릎펜? 고마워. 어서 검색해봐야지.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자, 첫 번째 광고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광고였습니다. 장기 렌트 리세 차량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12월이라고 하죠. 12월 31일까지 견적 신청을 해주신 청정구역의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노마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노마진 이벤트는 캐피탈의 후원에 하에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는 못 해드리고 매월 소량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좋은 찬스를 청정구역 시청자분들께서 꼭 받아가셨으면 하는 게 우리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견적 신청 시에 청정구역 노마진 이벤트라고 적어주시면 우선적으로 적용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동종업계 어디서도 흉내내지 못할 경쟁력 있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애니메이션 아새끼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간 스포츠에서 연재가 됐던 양영순 작가의 아새끼가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네요. 양영순의 아새끼가는 누구나 한 번쯤 은밀하게 생각했던 성과 일상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작가 특유의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또 탄탄한 구성으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자, 모처럼 성인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청정구역 애청자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커피 한 잔 값으로 1분에 한 번씩 60번의 웃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곧 IPTV와 온라인 및 모바일 VOD 서비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아새끼가라고 입력을 하시면 샘플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정구역 애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세 번째 광고는 무릎펜 광고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야외 활동이 힘든 모든 분들에게 무릎펜이 언제 어디서나 단단한 무릎을 약속드립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www.무릎펜.com 또는 검색창에 무르펜, 펜할 때 어입니다, 여러분. 무르펜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무릎 보호대에 실망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2255-4489 또는 1811-8984번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승역의 그 여자. 네, 저희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입니다. 연애 상담 코너인데, 일단 우리 김엄마께서는 굉장히 연애에 고장이시죠. 연애를 제가, 2000년 되기 전에 해가지고, 네, 너무 2000년 되기 전에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아무나 조언을 드릴 수가 밀레니엄 없겠고. 베이비 태어나기 전에 연애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이죠. 2000년 네. 기억납니다. 2000년인가, 99년인가, 그 12월 25일, 네. 24일부터 25일 그 사이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렸고,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여자친구였죠. 그때. 일산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예? 탔다.
탔다? 아니, 하여튼 차가 들썩들썩했다는. 아니,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 시국 토론으로. 통성기도. 통성기도. 예, 그렇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저희 연애 비법은 통성기도입니다. 너도 나도. 예, 예, 예. 그래서 환승역 사연 보내주신 분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김원만이 여기서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우리 창석이 형. 네. 같이 갑시다. 맞아요. 유머 코드가 맞아요. 네. 교회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애고자 한 분을 보내드리고, 혹시 연애고자는 아니시죠?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닌 척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연애 고자의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상담은 잘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지 머리, 연애 못하는 남의 사람들이. 머리는 잘 깎고, 나의 머리는 잘 깎는 편입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먼저 만나볼게요. 이게 쓰리 연고전으로 온 사연인데 그쪽에 잘려가지고 환승역에서 받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에 인천 사는 공시생이고요. 공시생분들이 또 우리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네요. 시험 포기하시는 페이스인데. 유일한 낙이죠, 시험. 네, 저는 키는 168에 몸무게 48kg, 서지혜를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알아? 들었던 나름 인기 너무 마른 많은 편 아니에요, 이런? 행정학과의 아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남자친구는 끊을 일이 없었고 의도하지 않아도 남자친구들끼리 저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우, 나쁜 년이네. 답답합니다, 네. 이러면. 마지막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공시생의 길을 걸으며 당분간 남자는 안 만나려고 했지만 고시원 생활이 너무너무 외로워서 2달 전 노량진에서 인기 많은 강사의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2살 많은 오빠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빠는 김남국 변호사님처럼 생긴 아주 착하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빠는 공시생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벌써 2년 차인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생긴 남자친구와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밝히는 여자는 아니지만요. 오빠는 다니던 학교 앞에서 자취 중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만난 후에는 오빠 집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좁은 공간에 둘이 있다가 보니 스킨십도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한 달째 저랑 키스만 하고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손은 움직이는데 뭔가 삽입을 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키스를 어디에 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빠의 그곳을 잡고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정말 큰 용기였는데 아무리 만져도 손 안에 쏙 들어가서는 커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해준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거는 아직 안 해봐서 안 해보셨구나.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거는 왜 안 커지냐고. 그랬더니 네가 안 좋은가 보지 하는 거예요. 개소리네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뛰쳐나오려고 했더니 오빠가 절 잡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뛰쳐나오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빠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안 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고는 아무도 부모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여자친구는 없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는 어려서 자기가 덮치려고 신용만 해도 여자애가 거부를 하니까 지켜주는 척 섹스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위로도 못 해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오빠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 게 오빠한테 들켰는지 오빠가 고향에 부모님께 말하고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부모님은 정말 몰랐나 봐요. 시골분이라 그러신가 어머니는 한없이 울기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놈아 남자는 계속하면 커져 네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주 동안 오빠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학원까지 나오면서 부모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데요. 수술을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물리치료를 한다네요. 그것도 이상해요. 물리치료를 하면 누가 어디를 어떻게 물리치료를 한다는 겁니까? 연고전에 나왔던 것처럼 리모컨 삽입술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로봇 자지랑 해야 하는 건가요? 자지라고 써있지도 않은데. 이 X는 다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지읒을 옆으로 늘린 거예요. 세로 지읒을 양옆으로 늘린 겁니다. 아까 전에 기억 치읓이라고 돼 있는 거 안 읽었어요. 기준이 뭡니까?
로봇이 붙었기 때문에 중화가 됩니다. 자질하는 말이. 네. 아까 기억치읓은 김치 아닌가요? 김치. 오빠의 김치를 김치녀. 오빠가 정말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생각만 하면 저도 공부도 안 되고 다른 생각만 납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소연하고 싶어서 내일 드립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남자친구 나이가 안 나왔죠. 근데 내 생각엔 뭐 그렇게 많진 않을 그렇게 거예요. 많지 2살 않거든. 많은 오빠. 28살. 그럼 28이네요? 28살에 28에? 28에는 28에 어떠셨어요, 김씨? 28에 보통 하루에 2번에서 8번이 28 가니까. 28때는 그렇게 감퇴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니까. 감퇴되진 않았었고요. 지금은 감퇴가 됐다는 지금 겁니까? 솔직히 지금은 좀 예전보다는 많이 감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10년 전 그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네. 시사평론가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비교적 몰두할 수 있었다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비결. 네. 여러분 제가 갑자기 방송을 잘하면 감퇴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좀 감퇴된 것 이 같은데. 작가 형이 날라다니죠. 용민이 형이랑 이 작가 형이 지금 날라다니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나이 많으면은 예, 그런 쪽으로.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남자분의 때부터 상태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원래 그러니까 안 선다. 감퇴된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근데 이제 물리 치료를 받는다는 거 자체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 약도 있잖아. 비아그라라든지 뭐 혀에 넣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이거 약 있지 않아요? 그런 약을 써도 안 되는 건가? 이게 그럼 이분께 전영진 원장님을 소개를 해. 이게 또 원인이 심리적인 데 있는 건지 육체적인 데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큰 실수를 한 건 네가 안 좋은가 맞아, 보지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자라는 걸 고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부정. 그냥 네가 안 좋은가 보지. 그냥 이렇게 둘러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자한테 굉장히 상처일 수 있거든요. 네가 안 좋은가 보지. 정말 쓰레기 발언이에요. 왜 그런 쓸데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근데 28살에 이러면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게 원래 그 28살이면 2주에 8번을 해야 되는 나이. 이 사연 보내주신 여자분께는, 네. 물리치료에 시한을 두고, 좀 지켜봐라.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떠나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왜냐면 맞아. 그렇게 떠나는 게 맞지. 왜냐면 떠나는 거 부부도 맞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안 되면. 근데 일단은 그렇죠. 너무 막 이 섹스를 못해서 막 안달난 것처럼 남자분을 보채면 안 되고 좀 기다려야죠. 일단 병원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을 네.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로봇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은 치료를 좀 받을 박지희 수 씨 있게 남자친구가 도와줘요. 이렇게 됐다. 뭐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려줄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나 일단 안 사귄다니까. 처음부터. 사귀고 났는데 알았던 거잖아요, 이분도. 사귀기 알았어요. 전에, 야, 세워봐. 확인하고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진 씨는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소개팅 그죠? 나가서 일단 우리 먼저 간단한 것부터 확인합시다, 이렇게. 아니 사실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박수 딱 두고 올라오라고. 약간 스쳐보고 열어보라고. 손을 이렇게 계속 툭툭 건드려보고 네. 변화가 아니 있으면. 근데 보통은 남자들은 이렇게 키스할 때부터 그게 되지 않아요? 신호가? 그때 첫 키스하기 전에는 첫 키스하기 전부터 서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여자들 모르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했을 것 같긴 해 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안 좋은가 보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방어 기제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본인이 그 얘기를 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진 않고 오히려 맞아.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네요. 그 심리적인 게 좀 큰 거. 예전에 이게 심리학적으로 옳은 건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하정우 씨랑 김윤석 씨랑 추격자였나? 추격자였나? 추격자. 추격자에 보면은 하정우 씨가 사이코패스로 나오면서 여성들을 잡아다가 정으로 머리를 내찍잖아요. 네. 그때 그 수사할 때 심리학자인가 누가 와가지고 그렇죠. 너가 그 발기가 안 되니까
정을 가지고 와서 여자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냐. 정을 성기로 생각을 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리적 방어 기제나 또 이런 것도 잘못 발현된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거죠. 아마 그분도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아마 평소에 쌓이고 쌓였던 것이 그런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콤플렉스가 돼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발기가 잘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여성분은 또 오빠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노량진에서 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사이잖아요. 일단은 좀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자들은 사실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막 못 참을 정도로 막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에이, 그걸 거짓말을 하시네요. 사연이라고. 진짜라고! 사연이라고. 옷도 오늘 챔피언 입고 오셔가지고. 챔피언! 거짓말하면 안 돼! 일단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당사자분들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속하면 커진다는 게 안 커지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 자동차 바퀴가 안 굴러가는데 굴리다 보면 돌아간다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는 이제 용불용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이분의 마음에 빙의해서 나쁜 소리를 한번 하면 끝끝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떠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맞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분 26살이고 공시생이고 스트레스 풀 게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남자친구랑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인데 이렇게 응축되게 참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싫은데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싫었으면 이제 진짜 싫어질 떠나지. 연말이 지나고 이 방송이 크리스마스 지나서 나가죠. 크리스마스 그냥 지나고 이러면 싫어질 겁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기다렸다가 치료를 해도 별로 차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이제 아니 그 섹스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거랑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뭐 그거는 본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맞아요.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 있었어요. 실제로도. 발기부전?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사귀다가 헤어졌어. 한 6개월 사귀다 헤어져서 왜 헤어졌냐.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남자를 되게 원한대. 막 원한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흐물흐물하니까. 흐물흐물하니까. 그러더라고. 이 친구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여성분도 없진 않아요. 있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헤어지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얘기하면서도 언젠가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슬퍼지는데. 오빠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방전되는 거지. 용불용설의 반대. 네. 주로 동양 쪽에서는 용불용설의 반대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용.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과유불급.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혼자 한 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안 그러면 남았는데. 이미 이제 수명이 다. 네. 총액 한도가 다 됐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치? 그러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3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는 일단 갑갑해서 그런 것 같네요. 갑갑하죠.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 해결책은 본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셨네요. 그럼 평론가님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런 고민을 상담해 왔어요. 네. 그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지금처럼 얘기를 하겠죠. 네 알아서 해라. 뭐 알아서도 알아서인데 본인이 어느 정도는 답을 알고 있겠고 근데 그 고민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유로 떠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그거는 네. 맞는 말입니다. 그게 명쾌한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오래 못 참을 것 같아요. 내가 여자였으면. 나도 마찬가지야. 굳이 남자를 여자로 대입할 필요 없이 오빠 앞에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네. 네. 근데 왜 이 사연이 여고전에서 잘렸는지 알겠네요. 오래 끌어가기는 좀 네. 어렵네요. 어쨌든 뭐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꼭 후기가 근데 궁금하다.
어떻게 돼? 치료를 하면 이게 되는 건지. 수호형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인천 스타일, 지역색을 지금 가미해서 얘기하실 분이 사라졌어요. 인천 사는 공시생 굉장히 좋아하셨을 텐데. 100% 당장 헤어지라 그랬을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일단 조만간에 이사 가야 되는데 제가 노량진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급한 불을 빨리 꺼야 되니까요. 네. 자, 환승경의 그 여자 코너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정구역 출연 네. 어떠셨습니까? 청정구역에 출연을 한 건지 네. 아니면 뉴스관장을 데리고 이쪽으로 침투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관장의 네. 오창석 게스트. 네. 그 오창석 씨는 뉴스관장에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동형 씨랑 손수호 씨랑 뭐 이분들이 없어서 네. 청정구역을 접수한 게 아닌가. 이거 빈집털이죠. 없을 때. 턴긴 턴 거네, 털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후딱 네. 빨리 가네요. 네, 그쵸. 네. 저희가. 그런 만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관장보다는 역시 재밌다. 잘 나가는 팟캐스트는 이유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뉴스관장 되게 무시했거든요. 네네. 무시라도 해야지.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혹시나 빈자리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빈자리 있으면. 매번 빈대? 네, 카풀인가요? 네, 저희가 팟캐스트계의 카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정구역 125회 방송 김용민 PD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활기차고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